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자, 2030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. 이 소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 지금은 비록 암울할지라도 암울한 역사가 시작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네네. 이 더더욱이 암울해지는 세상에 대비한 2030의 초롱초롱한 눈매라든가 날카로운 그들의 시선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뭐 2030이 깨어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책임져 나갈 이제 대한민국이지 않겠습니까? 기존의 이 극좌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더 망가지길 원치 않는 청년들의 마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30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, 아직 깨어있지 않은 인간들이 더 많습니다. 예. 아직도 그냥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그 이제 정치 얘기하면 야 뭐 정치 얘기하냐 이거 고리타분하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그런 얘기하면 의상할까봐 피한 걸 수도 있고, 또 정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싫은 걸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, 더 많은 2030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. 일어나야 되고, 왜냐하면은 정치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정치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. 내가 선거에 나가서 찍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의사를 표현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그 피해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정치가 남일 같지만은 그 정치인들이 행동하는 그 정치인들의 결정에서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요. 문재인 때 최저임금 막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이 변하고, 또 일자리가 변하고, 또 주거 문제, 부동산 정책 잘못해버리면은 집 못 구하고, 그 과정에서 결혼 어렵고, 자녀 낳기 어려워지고, 교육 정책 잘못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사교육이 여러분들의 일상 하나하나에 정치가 다 껴있거든요. 근데, 그래도 이번에 윤 대통령 계엄 정국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났어요, 사실은.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정말 그 부분은 너무나도 고무적이고,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을, 때려잡는 전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더 많은 우리 2030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. 그리고 저는 사실 방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면 바로 4050입니다. 지금 뭐 기사 보셨겠습니다마는 퇴직금도 박탈한다는 거예요. 그 퇴직금을 지금 이제 연금식으로 받을래 아니면 일시로 받을래 정할 수가 있는데, 이제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게 하겠다.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국가기관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. 국민연금처럼. 여러분들의 그 목돈이 340조 원이래요. 그 돈이 지금 현재 모여진 돈이. 그거를 나라에서 왜 갈취해 갑니까? 그래서 지금 퇴직금 가지고 또 집 마련하는데 중간에 또 쓰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그 세대들이 다 뭐예요? 40대 50대입니다.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4050이 주로 선택한 게 이재명을 선택했잖아. 물론 많은 또 우리 4050들이 또 깨어 있습니다. 아는 분도 있고. 근데 어쨌든 과반이 넘었다. 예, 객관적으로 4050의 반 이상은 저쪽입니다.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. 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 하고 있고,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퇴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나이 아닙니까?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 뭐 내란 뭐 저거 잘못됐지, 뭐 돈 몇 푼 준다는데 거기에 홀라당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께 돌아오고, 그러면은 여러분만 피해보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, 자녀, 가정이 흔들려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세대가, 우리 2030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지금 저쪽이 좋은 줄 알고 찍으신 분들, 저쪽이 좀 더 정의로운 거라고 믿는 분들, 그래서 이재명의 그 숱한 범죄를 보고도 흐린 눈하고 그래 나한테 그래도 이득되는 건 이재명이니까 하고 찍었다가 지금 피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. 저희가 이제
사실은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광화문에서 또 엄청나게 또 대규모 단위로 이제 집회를 저희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오셔야 됩니다. 예. 이재명 5년 다 채우고 싶으십니까? 예. 이재명을 우리가 문재인이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해가지고 5년을 버텼거든요. 그거 없었으면 문재인 끝났습니다.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문재인이 하수고 이재명이가 고수라는 거예요. 네.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? 그 주변 사람들이요 더 악질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도 악질인데요. 제가 이재명을 늘 비유하기를 문재인의 빨간 맛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도 새빨간데 그 새빨간 거에 더 새빨간 게 이재명이다. 그 문재인 주변 출신들도 사실은 그 주사파 아닙니까? 문재인이 괜히 간첩 소리 들은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? 그 사람은 드러난 사실이 있잖아요. 그 좌파들이 성지순례하는 게 있어요. 그 대권 나가기 전에 한 성지순례가 뭐냐? 평양 가서 북한 지도자 아련하는 거. 이게 성지순례 아닙니까? 생각해보면요. 쟤네들 대선 후보 중에 북한 안 간 사람이 없어요. 김정일, 김정은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정은 만나겠다고 도지살적에 이화영 시켜다가 800만 달러 쌍방울 통해서 갖다 바친 거 결국 걸려가지고 지금 이화영 7년 8개월 나왔지 않았습니까? 그 이완이가 압박을 넣고 있잖아. 나 사면시켜. 그렇죠. 어? 그게 이화영이 지 혼자 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이화영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재명 보내주는데 그 돈을 그 조달하는데 그 북한 사람 만나서 합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예 대놓고 김정은을 아련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이었던 사람이에요.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.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 인간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 사람은 김정은을 만나려고 꼬리를 친 인간이라고.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또 판 깔겠죠? 그럼 뭐냐? 이미 이재명은 김정은 미치예요. 그런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. 그래서 문재인 때도 남쪽 대통령 하면서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줬지만은 이재명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살아온 길이 굴욕입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더 참담한 더 굴욕적인 사항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.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금 2030 이 청년 우동균이가 표현하는 애국은 바로 이러한 애국입니다. 아주 리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극좌파들의 소위 독재형으로 공산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항하고 있고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요시찰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는 얘기가 되겠죠. 네. 예, 그렇죠. 그런데 저는 이 참, 예, 좀 어두운 걸로 제가 본 게요. 네. 6.25 기념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광주에 타운홀 미팅을 했다. 대한민국 6.25 기념식을 갖다가 통수권자가 가지 않았다. 이 문제를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좀 찝찝합니다. 네. 이것이 여운으로 남아서 하루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. 보세요. 이번에 1년의 사태 보십시오. 캐나다의 G7에 갔죠. 거기서도 뭐 별로 환대를 못 받았죠. 그렇습니다. 그럼 아무것도 못 했죠. 또 나토 안 갔잖아요. 나토 또 안 갔습니다. 딱 거절했죠. 네. 그게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전승할 줄 몰랐던 거예요. 네. 미국이 승리할 줄 몰랐던 거예요. 그 다음엔가 이 폭격을 했죠. 네. 승리했죠. 네. 또 나토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5% 국방비가 GDP 대비 다 받아들인 거죠. 네.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 벨트에서 여기 아시아 인태 전략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대만, 한국 제일 중요하고 대만, 그 다음에 일본, 이 호주,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여기에는 가서 나토에서 만나자 할 때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근데 왜 무슨 배짱으로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배짱이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
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겁이 나서 안 갔겠죠. 나는 겁이 나서 안 갔다고 생각.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미국과 그냥 결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. 네. 아니 이번에-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지 미국에서 아메리칸 파이도 불러대고 윤 대통령 결이 맞으신 분이고. 참 보세요. 딱 그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 거 보세요. 네. 당당하게 하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칭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이 혈맹이니까 오히려 어깨를 딱 펴고 네.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받고 정말 형제처럼 지나고 대한민국 국익이 올라가고 자유세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 리더십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나 국민들의 사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이번에 그 6.25 날 있었던 그 행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. 네. 저는 더한 꼴을 볼 날이 속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이죠. 네. 뭐 당장 올해 국군의 날 때 이재명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?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뭔가 연설을 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될 텐데 문재인 때 어떻게 했는지 상기해 보면요. 문재인 때는요 국군의 날을 아주 쇼로 만들었어요. 그 탁현민 해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조명 깔아놓고 막 가수 나와가지고 막 강남 스타일 막 춤추고 완전히 국군의 날을 아주 시화화했습니다. 저는 그때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국군의 어떤 늠름함이라는 게 느껴지긴커녕 바로 그걸 소위 정신전력을 떨어뜨린 거거든요. 제대로 만들어 회복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 아니야. 1년 동안 국군의 그 소위 싸울 수 있는 전투적 응신을 갖다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이 군인들의 호소예요. 이 지휘관들의 호소예요. 네. 아니 이 군이 가장 중요한 이 요소입니다. 그럼요. 이 군을 갖다가 희화시키는 통수권자라든가 군을 갖다가 우습게 만드는 이런 소위 이 사회적 분위기는 그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네네. 이 군이 정신전력으로 탁 돼 있고 군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,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예요. 여기에 준해서 통수권자는 얼마만한 애국심을 군대에 가져야 되느냐. 그럼요.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봤어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애국심이 강하고 네.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.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 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. 네네.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. 공감하고 있습니까? 그럼요. 네.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. 소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예우는 해야 된다. 네. 뭐 오늘 보니까 뭐 조특검 그 양반이 거기 내란 특검이라고 하나요? 네네 맞습니다. 거기서 서로 날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. 예예. 윤 대통령은 지하로 좀 노출이 안 되게 좀 해달라. 네. 들어가는 거 내 수사는 막 깨끗하게 다 받겠다. 네. 예. 아니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. 그 조국 때 조국 사태 거치면서 피의자 포토라인 안 세우는 걸 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가이드라인 다 근데 지들은 안 되고 우파들은 막 공개 망신을 주는 거야. 그래서 이런 네. 부분은 형평성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? 네. 자기들이 저는 만들어 그렇게 놨으면서.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179석과 193석을 어떻게 당해냈겠냐고. 그러니까. 한 사람이 쫓아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네네. 거기다가 또 한동훈이라는 그 내부 세력 있잖아요. 예. 내부의 그 총질하는 배신 세력. 그 세력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멈추면은 그때 이재명 입장에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. 한동훈 씨, 당신은 같은 편 아니야. 윤석열 대통령의 참 그 법무장관도 하고 그 아래서 동생처럼 그렇게 같이 잘 지나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이래 했으면은 또 그 다음에 당대표 된 건 당신 힘으로 됐다 치자. 그러면 좀 당신은 당신대로 스탠스를 좀 지켜라. 내가 좀 민망하다.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그렇게 되면은 저 훌륭한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리 안 듣겠어요? 그런데 이 이재명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.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네. 이재명하고 이 한동훈이하고
이렇게 짝짝이가 돼가지고 서로 그 저 있죠. 계엄 끝나고 그 의사당 악수했잖아요. 안에서 촥 이렇게 악수했잖아요. 우리 네. 한번 해봐. 일로 와봐요. 네. 이랬다고. 이 한동훈이 손에 내가 그러니까요. 한동훈이에요. 네. 야, 그러고 활짝 웃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런 표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의 비애를 느끼고, 네.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. 네네. 개적으로 만나보면은, 예. 저는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에서 네. 이렇게 얘기하지만, 네. 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은 얘기를 합니다. 네. 계엄을 하려면은 계엄 매뉴얼대로 딱 공포를 하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해야지. 왜 했느냐? 티를 잡히느냐? 그리고 한동훈을 왜 저렇게 처리해가지고 저 이재명하고 서로 이렇게 짝짝꿍을 하게 만드느냐?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비애다. 그렇죠. 그러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했으면 좋겠다. 두 내외가 건강하게 하나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내란 특검이든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이든 다 그런 선상에서 인간적인 선상에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